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휴유증 평생 가는 겁니다. 뭔 치료를 해도 코로 숨을 못 쉬어요. 봄철에 막 꽃가루 날리는 시즌에 얘네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20% 정도 떨어져요. 비염 환자들이 유전적으로 뭐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 핵심이 뭐냐면은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우선 좋은 소식 하나랑 나쁜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체질이거든요. 코에 염증 생기고 이런 것들이 체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생 갈 수가 있지만, 또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의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내 체질이 또 바뀌면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젊을 땐 너무 심했는데 나이 들었더니 좋아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는 거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비염이 있을 때 잘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 휴유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휴유증이 뭐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얼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염, 아토피 피부염, 이거 다 같은 큰 스펙트럼에 있는 거거든요.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가면은 피부가 딱딱해져요. 즉 염증이 오래 가면은 흉터가 생겨요. 그러면서 쭈글쭈글해지고 노화가 되죠. 나이가 들어요, 점막이. 그리고 착색도 되고, 그럼 나중에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 두꺼워져서 딱딱해진 거는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염 자체가 지금 치료가 안 되면은 촉촉한 빨간 점막 있잖아요. 이게 점점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져요. 그러면 나중에 체질이 좋아져서 진먼지 꽃가루든 콧물 재채기는 안 나오더라도 이미 점막이 두꺼워져서 딱딱해져서 노화가 된 점막은 남아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는 아무리 약을 써도 이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코가 좁아질 거 아니에요. 이 휴유증 평생 가는 겁니다. 뭔 치료를 해도 코로 숨을 못 쉬어요. 그때는 수술을 해서 물리적으로 넓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의학 용어로는 비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후가 돼 두꺼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점막만이 아니라 그 밑에 뼈 있죠. 뼈도 같이 자라나서 두꺼워져요. 꽉 막혀버리죠. 그래서 현재 치료를 안 하면은 평생 코가 막힐 수 있으니까 지금 잘하자. 우선 비염이 몇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 똑같은 비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비염이 다 알레르기는 아닙니다.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그게 들어올 때마다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가 있을 때 증상이 나빠지고 염증이 오고 난리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꽃가루는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잖아요. 우리 몸에 해롭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황상 환경에 있는 건데, 어떤 면역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꽃가루가 들어서 코에 딱 들어오잖아요. 뭐야, 내 코에 지금 기생충, 균 같은 놈들이 들어왔나?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무 해롭지도 않은 건데. 이게 알레르기의 본질인 거예요. 부모가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애들도 한 50% 이상의 확률로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꽃가루가 들어왔는데 오케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자, 이래야지 맞는데, 들어올 때마다 빨리 제거하자 해서 매일 염증 나서 부어오르고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면역에 착각, 오해, 과잉진압이죠. 과잉진압. 그런 체질 있는 사람들은 봄만 되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봄에는 나무 꽃가루들이, 가을철이 되면은 이제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잡초 꽃가루들의 천국이 되는, 정신없고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진먼지 진드기가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진먼지 진드기는 해로울까요? 안 해로울까요? 안 해로워요. 우리 인류의 역사 함께 해온 주변에 있는 친구일 뿐인데, 쓸데없는 과잉진압 할 때마다 콧물 재채기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꽃가루나 이런 거에 반응을 하진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온도변화, 환경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코에 염증이 있고 부어오르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만성비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레르기는 아닌 만성비염. 이런 분들도 환절기 때 기온차에 반응을 해서 코에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에 반응을 계속 하는 게 문제가 생김으로써 봄에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미세먼지, 대기오염, 황사 이런 것도 있으니까 또 더 나가서 봄철, 환절기에는 또 뭐가 많아요? 바이러스 감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섞여 오면서 봄에는 굉장히 코가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증상이 많다. 이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꽃가루만 해도 코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관지까지 가잖아요. 폐까지. 우선은 전신을 떠나서 이제 가장 가까운 기관지 폐만 볼 때 비염 환자들의 한 30%에서 40% 가까이는 천식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천식 환자들의 한 90%는 다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 환자들의 상당 부분은 기관지에도 염증이 있어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이 있거나 또는 천식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 문제가 아니라 기관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코가 안 좋으면은 코는 여기도 연결되지만 귀도 연결되고 눈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빠지면은요, 귀에도 영향을 끼쳐서
중이염도 잘 생길 수가 있고 귀에 염증까지도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눈, 비염 있는 다 눈 가려워요. 결막염도 있고, 특히 여기 있죠. 이것도 역시 코에 염증 때문에 이 주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호흡도 나빠질 수도 있고, 천식이 생기면은 운동할 때 숨차고 쌕쌕거리고 매일 기침하고 가래 생기고, 그리고 자다가 기침 가래 때문에 또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비염의 합병증이 뭐냐면은 코막힘과 코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코가 막혀요. 입 벌리고 자죠. 입 벌리고 자면은 혀가 뒤로 말려요. 더 그러면서 숨을 못 쉽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이 이 코골이가 생기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잘 생긴다고 돼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뇌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비염이 조절이 안 된 애들은 밤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가 회복을 못해서 공부하면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 기억을 장기 기억 바꾸는 기능도 떨어지고 낮에 집중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돼요. 봄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들을 수천 명을 연구를 한 거죠. 그 봄에 알레르기 비염 있는 애들을 해봤더니 가을철 성적이 보통 애들과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봄철에 막 꽃가루 날리는 시즌에 얘네들의 중간고사 성적이 20% 정도 떨어져요. 전반적으로. 즉 얘네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비염이 증상이 심한 그 기간에는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비염을 조절하지 않고 코막힘, 코골이가 계속 가는 분들에게는 치매 위험도 1.5배 이상 높아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게 돼 있고, 우울증의 위험도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비염이 있잖아요. 비염 조절이 안 됐을 때 코골이 이런 걸 통해서 ADHD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코가 코 문제만이 아니라 결론은 주변의 기관지 폐, 호흡서부터 이런 전신 염증과 호흡 이런 것들이 수면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전신에 안 좋은 영향, 미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많은 비염 환자분들이 오래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있고 10년, 20년 됐고, 그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치료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치료 안 하면은 미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코에 열심히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예요.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나잘 스프레이 매일매일 꾸준히 뿌리는 게 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두꺼워져서 흉터 생기고 망가지는 것, 비후성 비염을 예방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 가장 도움되는 거는 이 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요, 이 약국 가서 사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전문 약품이에요.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약국에서 파는 그거는 뿌리면 코 뻥 뚫어주는 거 있잖아요. 혈관을 확 수축시켜서 점막을 쪼그라뜨리는 건데, 이 약은 전 세계 임상 지침 모든 학회에서도 그렇고, 오래 쓰면 코에 오히려 더 안 좋다, 나중에 오히려 혈관이 더 늘어나서 더 막힐 수 있다, 중독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약인데, 그거 너무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안 되고요. 코 보습 스프레이나 식염수 스프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써도 되지만, 뭐 코딱지 콧물 빼는 도움 되지만 그렇게 염증을 없애는 약은 아니니까 반드시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스테로이드요? 그거 몸에 안 좋은 거 그걸 저보고 뿌리라고요? 자,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테로이드 치료랑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이 스테로이드 성분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먹었어요. 뿌리면 삼키잖아요. 가장해서 제가 그냥 그 한 병 한 달치를 원샷을 한다고 치더라도 간에 가서 99% 이상 분해돼서 없어져요. 내 몸에 들어가기 전에 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생분해성이라고 저는 쉽게 설명드리거든요. 전신에 영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고. 두 번째, 이게 바르는 거지 먹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다,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내 피 수리터에 희석이 돼서 온몸을 돌다가 희석된 그 약이 지나갈 때 거기서 살짝 약 던져줘서 효과가 있는 그런 거라면은, 얘는 진하게 코에 바로 그냥 발라버리는 거고, 염증 없애게. 그리고 딴 데는 안 가는 거니까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무좀 생겼을 때 항진균제를 먹으면은 간에서 약간 부담도 되지만 온몸에 희석됐다가 발가락으로 사이를 지나갈 때 거기 일부만 약 거기서 던져줘서 균을 죽이는 거니까 약해. 근데 이 바르는 약은 진하게 거기다가 바르니까 죽이고 전신에 안 가고, 그러니까 무좀약 쓸 때 누가 부작용 걱정하나요? 안 하잖아요. 바를 때 먹는 건 부담돼도. 마찬가지로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도 안전하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도 코에 뿌리면 뭐 코에 구멍 뚫리고 코 망가지고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그냥 염증을 냅뒀을 때 이게 흉터가 잡고 두꺼워지고 노화되고 비후성 비염이 생기는 게 더 코를 망가뜨리는 거고, 염증이란 거를 얘는 계속 없애지는 거거든요. 염증이 없으면은 흉터도 안 생기고 점막의 기능이 유지가 되니까 오히려 점막을 오랫동안 건강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도움되는 약이라는 거죠. 이제 논문을 말씀드리면은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임산부에게도 안전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태아한테 안 가는 거거든요. 양도 적지만 아까 분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코에 뿌려봤자 애기한테 아예 전달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FDA에서는 만 2세 또는 만 3세에 허가가 다 되어 있거든요. 애기들이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써도 안전하다. 뭐 키가 안 큰다, 뭐 부작용이 있다, 하나도 없다. 당연히 노인들도 안전하다. 이런 연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고 장기적으로 써도 된다. 단순하게 스테로이드라는 말에 현혹돼서 안 쓰지 말고 꾸준히 규칙적으로 써야 된다. 비염은 평생 가나요? 할 때 평생 갈 수도 있거든요. 체질이니까. 그럼 같이 평생 쓰면 되는 거예요. 얼굴에 세럼, 에센스, 토너, 피부관리 평생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건강을 위해서 100세까지 코로 숨쉬고 살기 위해서는 그냥 바르면 된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증상 좋아지면 끊어도 되지 않나요? 이거 자체의 액초의 목표는 증상이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라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트러블 생기면은 빨갛게 흉터 나는 거 평생 가잖아요. 자국이. 그거 하나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매일 멀쩡한 피부에다가 바르는 거잖아요. 양치질도 잇몸병 자꾸 생기면은 이빨 빠지고 100세까지 이빨 못 쓰니까 없을 때 계속해서 계속 없으라고 하는 것처럼 코도 마찬가지예요. 염증이 없을 때 계속 없는 걸 유지해서 코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봄철에만 나빠지는 꽃가루 환자분들은 3월 초부터 한 6월까지 3개월 정도 쓰시면 되고, 가을철에만 나빠지는 분들은 그 3개월 동안 매일 규칙 쓰시면 되고, 진먼진드기 1년 내내 있고 개털 고양이 때 있는 분들 있잖아요. 반려동물 전 국민의 4분의 1이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알레르기 있으면 매일 쓰시면 된다. 별거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코 뿌리는 거를 왜 불신을 하냐면은 스테로이드의 공포증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해봤더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품은요,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혹시 이제 속는 센치가 한번 섭각하고 심할 때 써봐요. 안 뚫려요. 얘는 오늘 쓴다고 효과가 없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써야지 1주, 2주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피부 트러블 있을 때 여기다 세럼 바르고 에센스 바른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규칙적으로 계속 쓰면은 1, 2주 있다 보면 눈도 안 가렵고 코도 좋네? 이거 가려운 거 눈에 안약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 2025년도에 전 세계 임상 알레르기병 임상 지침이 한번 개정이 됐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눈 가려움증 있을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 있죠? 콧물 재채기, 뭐 지르텍 이런 거, 이거보다 코에 뿌리는 약이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바뀐 거예요. 즉 이걸 뿌려야지 눈이 안 가려운 거거든요. 심할 때 써보고 효과 없고 괜찮으면 안 쓰다가 심할 때 써보고 효과 없어서 결국은 안 쓰게 되니 그냥 우선 속내제 매일 써라. 그럼 돌이켜보면 2주 있다 보면은 진짜 좋아졌네. 요거 한번 느껴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성 생긴다, 뭐 중독된다 이런 건데, 비강봉구 스테로이드는 그런 내성이나 중독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항히스타민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콧물 재채기 먹는 항히스타민제 있잖아요. 그것도 내성 생기고 중독되는 약이 전혀 아니고 매우 안전한 약인데,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오늘 하루 반짝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을 좋게 해주는 임시약이고, 코에 뿌리는 거는 오늘은 효과 없고 반짝 효과는 없지만 꾸준하게 해서 염증을 관리해서 근본적으로 코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약이 같이 치료를 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의 목표는 코를 열심히 뿌려서 이 콧물 재채기 약 있죠? 항히스타민제 안전하고 중독도 안 돼서 안 되지만 얘도 먹을 일이 별로 없게끔 하는 거죠. 즉 코에 뿌리는 게 양치질이라면은 이 먹는 항히스타민제는 잇몸병 앞에 먹는 소염 진통제 같은 거예요. 코에 뿌리는 게 세럼 에센스 토너라면은 이 먹는 약은 가끔 심할 때 여드름약 에크논이나 이런 거 바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뒤한 약은 대부분 안전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주로 코에 뿌리는 약을 중심으로 쓰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가장 나쁠 때는 언제냐면요, 밤이에요. 밤.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에 최악의 코 비염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비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몸의 염증은요, 새벽에 나빠집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없애는 약인데 내 몸에서도 스테로이드가 뿜뿜뿜 막 나와요. 우리 콩팥 옆에 위에 부신이라는 호르몬 장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스테로이드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확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스테로이드가 아침에 사람을 그 하루 사이클에서 기운을 확 나게 해주고 일어나게 해주고 또 몸에 염증을 한번 싹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침에 나오고 계속 낮 동안 줄어들다가 새벽에 완전 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염증은 몸에 언제 제일 좋아진다? 늦은 아침에 제일 좋아지고 새벽에 최악이 되는 거죠. 열도 낮에는 38도라서 이 정도 병원 안 가도 되겠지 하다가 이제 애기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새벽 되면은 그때 40대 올라서 응급실 가는, 다 염증이 나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염도 내 몸에 코티솔, 스테로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밤에 염증이 심해져서 꽉 막히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일어날 때 벌써 그냥 코가 꽉 막히고 코딱지 콧물 꽉 차서 일어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력 때문에 피가 고이면서 점막이 더 많이 붓게 되죠. 코 막힘이 더 심해지는 면도 있겠고, 우선은 비염이 심한 분들은요, 자기 전에 꼭 코에 비강부무 스테로이드를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밤 동안 스테로이드 없어서 나빠지는 거를 얘가 보충해서 염증을 예방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식염수 코 세척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끈적한 코갈에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코 점막기는 못하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코를 한번 씻어 주시면요, 코의 점막 기능이 건강하게 리셋이 한번 돼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 중에 대부분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거든요. 이 침구류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자는 중에 계속 코와 입으로 숨 쉬면은 알레르기 반응도 또 확 일어나니까 뭐 곰팡이 포자일 수도 있고 개고양이 털들 들어오고 자는 중에 코 환경이 나빠지게 된다. 침대 관리를 잘 하면 좋겠죠. 이 실내 환경 공기 있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밖이 더 높지만 다른 오염도, 예를 들어서 진먼지 가루들, 뭐 곰팡이 포자들, 온갖 가스를 만들어내고 희한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집안은 그게 가득 차 있어요. 또 집안은 온갖 오염된다고 가스 쓰고 이러잖아요. 다 그 화학 물질들이잖아요. 또 세집중은 있지만 오래됐다 하더라도 가구, 페인트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포르말데이드, 페놀, 이상한 물질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 그게 누적되니까 그거 한번 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더라도 짧고 강하게 환기는 계속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습도 문제, 가습기를 쓰시거든요. 가습기가 호흡기 건강에 좋다. 그런데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 저는 가습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별로 쓰라고 권하지 않아요. 이 진먼지 진드기들은 습기가 높으면은요, 훨씬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진먼지가 천국이 되는 온도가 뭐냐면은 25도 전후, 습도 60% 이상. 이거 완전 배양소예요.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진먼지가 자라라고. 진먼지 진드기들은 40% 이하에서는 못 자라요. 습도를 절대로 50% 넘지 않게 40% 전후로 유지하는 게, 대부분 가습기 없어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 해주시면은 저녁 아침에 비염 환자들의 코를 환경적으로 좀 많이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